메모리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은 메인 메모리는 캐시에 갖고 와서 2번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한 번만 쓰고 다른 내용으로 바꿔가지고 또 캐시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캐시에 있는 거 그 메인 메모리 읽어오는 거는 다 읽어오고 캐시에 있는 거를 이중으로 읽으니까 오히려 캐시 없는 것보다 시간을 더 잡아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속도가 더 늦어지고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위험성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구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게 이런 DMA에 의해서 임플리멘트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터럽트 구동 방식의 이제 IO인데 그 인터럽트 구동으로 IO를 이렇게 DMA를 안 쓰고 그냥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메인 메모리로 옮기는 그런 IO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 DMA 없이 하게 되면은 이 DMA가 일종의 IO를 처리해주기 위한 버퍼 메커니즘이에요. 버퍼를 같이 포함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인데 이게 없으면은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바이트를 한 바이트 읽어가지고 메인 메모리에 라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아까 한다 그랬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그 오버헤드도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버헤드를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게 이 DMA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DMA는 DMA 안에 그 메모리 버퍼가 따로 있고 그 메모리 버퍼하고 디스크 간에 I/O 장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또 메모리하고 데이터를 그 카피하기 위한 조그마한 간단한 CPU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CPU가 그 데이터를 처리하다가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I/O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I/O를 DMA한테 던져주는 거죠. DMA한테 던져주고 CPU는 딴 일을 해요. 그럼 이 DMA가 그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DMA 내부의 메모리로 가져오고 메모리에 블록을 쭉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그 데이터가 다 그 채워지고 나면은 CPU한테 인터럽트를 발생시켜가지고 블록 전체를 메모리로 카피해주고 이제 딱 정리되는 그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I/O 처리하는 도중에 CPU가 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했던 이제 몇 개 장표, 뭐 DMA하고 인터럽터하고 뭐 메모리 구조, 요게 이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비슷한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쭉 그 강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 서비스가 나오는데 처음에 요거 제가 설명할 때에 어려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유저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 시스템 콜 부분이 있고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 위에 서비스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포함한 이제 요게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는 거고 OS가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하드웨어랑 연결시켜서 이제 서비스 해준다. 이런 개념을 설명을 했었고, 요거 설명하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식당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죠. 근데 한번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조가 이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유저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시스템에 관련된 콜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즉 시스템 API를 통해 가지고 유저가 어떤 그 시스템 콜을 이제 해주게 되고 그러면 요거 이제 유저 모드하고 커널 모드로 나눠져서 커널 모드에서 이게 실행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커널 모드라는 거는 프리빌리지드 모드라 그래가지고 어떤 특권 모드가 되는 거고 일반 사용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모드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CPU 내에서 요 커널 모드 비트가 따로 있어요. 그 커널 모드가 비트가 0이면은 유저 모드고 1이면은 커널 모드가 돼요. 그래서 유저 프로그램이 이런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은 OS에서 이 시스템 콜을 하면서 그 시스템에 그 OS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벡터 테이블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콜 테이블에서 요 시스템 콜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듈을 로드해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줘요. 하면서 요 사이에 이제 그 커널 모드 비트를 일로 세팅해가지고 커널 모드로 요거를 실행해주게 돼요. 근데 커널 모드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게 예서 오픈이라는 거 콜하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어떤 그 시스템의 그 디바이스를 오픈해서 이제 매니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시스템에 있는 이런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은 그 유저가 아무 프로그램이나 와서 마음대로 건드리면은 그 디바이스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간혹 이제 뭐 보안을 해야 되는데 보안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저 프로그램에서 다이렉트로 유저 모드인 상태에서 그 이쪽 시스템을 건드리는 콜을 하면은 에러가 나요. 권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그 유저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거나 이러려면은 디스크를 안 건드리고는 그걸 할 수가 없죠. 근데 유저 모드로 그거를 호출해서 그 콜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니까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OS의 시스템 콜을 통하고 OS가 모드를 커널 모드로 바꿔주고, 커널 모드로 바뀐 상태에서 이 시스템 함수를 실행을 시켜줘서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결과만 가지고 오면은 이 OS를 통해서 할 때는 여기에 주어진 그 루틴대로만 하기 때문에 오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잘못 사용할 일을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어떤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저 리퀘스트를 처리해주고, 처리된 결과를 리턴해주면서 이 프로세스의 모드를, 커널 모드를 다시 비트를 0으로 바꿔서 다시 유저 모드로 바꾼 다음에 유저 어플리케이션한테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 이제 커널 모드로 바뀌고 유저 모드로 바뀌는 요런 사이에서 여기에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를 교묘하게 이제 뭐 이용해서 하는 게 일종의 해킹 같은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취약점을 노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뭐 OS,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에 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그러고 계속 뭐 업데이트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린 게 하나가 발견되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거를 이제 그 뭐 문서로 이렇게 좀 설명한 게 사용자 모드하고 커널 모드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 모드는 일반 프로그램 모드고, 커널 모드는 또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특권 모드고, 여기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잘못 사용되거나 손상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커널 모드를 따로 구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이 시스템을 건드릴 필요가 있을 때는 OS를 통해서 커널 모드 권한을 잠깐 위임받아서 이거를 실행해주고 끝나면은 다시 사용자 모드로 바꿔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시스템 콜 API를 그 제공을 해주고, 이 시스템 콜 API를 통해서 OS로 호출하면은 커널 모드로 바뀌어서 이게 실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유닉스 프로그램 할 때 보면은 그 유닉스의 권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 설정이 이게 루트 모드냐 유저 모드냐 뭐 이런 게 있고, 리드 권한, 라이트 권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 사용자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컨트롤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일반 사용자 모드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etc 디렉토리 밑에 가면은 거기 뭐 디바이스 파일도 있고 패스워드 파일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시스템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시스템 파일을 지우려고 리무브 하면은 액세스 디나이드 뭐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모드로 그거를 지워주게 되면은 지워주게 돼요. 그리고 지워주는 방법이 그 sudo라는 커맨드를 써요. 그래서 su-do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이제 바꿔서 실행한다라고 이제 하고, ls 뭐 remove 이런 명령을 주면은 그 이제 루트 관리자 패스워드를 물어요. 그래서 관리자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커널 모드로 바꿔서 이제 그 작업을 수행하고, 엑시트하면 다시 이제 유저 모드로 바꿔주고,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이 유닉스에서도 그 운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했는데 뭐 그 반복돼서 복습하는 것도 있었고, 또 새로운 부분도 또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복습하면서 뭐 이해가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요일에는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야, 예. DMA 할 때, 예. DMA가 CPU 배열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DMA가 장치 제어기가 하는 거예요. 예? DMA가 장치 제어기가 장치 제어기의 그 어떤 특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장치기는 DMA뿐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그 데이터 카피하는 것도 장치 제어기고, 장치 제어기의 좀 어드밴스드된 모델 중에 하나가 DMA예요.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